네, 안녕하세요. 방콕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던 그 드래프트 라운드별로 미스앤나이스를 해보겠다고 했었거든요.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이번에는 헤드투헤드 리그에서 이제 한 명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이거를 일일이 다 호명하진 않을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미스앤나이스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로는 지금 저는 대본을 하나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고 그냥 보는 대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나이스는 사실 원래 1라운드 픽에서는 이제 뒷순서 선수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뒷순서는 사실 그냥 그럭저럭 뽑힌 것 같아요. 그래서 돈치치 4픽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돈치치 같은 경우에는 요키치는 부동 1픽이고, 그래서 이제 맥스로 봤을 때 2픽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4픽까지 밀렸다는 게 저는 조금 이거는 의외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당시 헤드투헤드 리그는 이제 스네이크 방식으로 어플 내에서 바로 진행이 되는 형식이었어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20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굉장히 각박하게 되게 빠릿빠릿하게 돌아갔는데, 돈치치 4픽이 저는 좀 굉장히 조금 밀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스 픽으로는 사실 1라운드 픽에서 미스 픽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는 조금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윌리엄슨이 워낙 지금 무기한결장 소식이 나와가지고 일단 지금 2주 정도는 무조건 쉬고 그 후에 보겠다고 하는데, 자이언도 데뷔 시즌 때부터 항상 부상을 달고 살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특히 이번 부상도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15픽으로 뽑혔는데 지금 만약에 드래프트를 다시 하자 그러면 2라운드 후반? 아웃에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2라운드 후반까지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이언 15픽이 조금 미스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건 뭐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자이언 15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거든요. 이제 프리스트 다 끝나고 이제 리뷰해드리는 거여서 그거에 맞춰서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기대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빠른 큐를 바라겠습니다.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2라운드 나이스, 미스앤나이스 픽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에서 좀 괜찮았던 선수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 헤드투헤드라든지 로티셜 리그라든지 공통적인 그 상위권 픽의 이제 공통점이 하나가 센터 빅맨들이 굉장히 우대받고 반면에 스윙맨들이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2라운드에서 이제 좀 그런 경향이 굉장히 도드라졌습니다. 아데바요부터 시작해서 사보니스, 고베어, 에이튼, 카펠라, 이렇게 뽑히고 그 뒤에 이제 쭈루룩 그 스윙맨들 가드들이 짜라락 뽑혔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 우드, 그 다음에 발렌슈아스가 하면서 이제 2라운드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됐었어요. 그래서 1라운드에서 만약에 센터를 못 뽑았던 팀이라면 2라운드에서 무조건 가져가는 상황이었고 2라운드까지 센터 2명을 들고 왔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드라이브를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나이스 픽으로는 사실 일단 센터 가져간 팀들은 대부분 나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사실 센터 데려가신 분들이 어느 정도 승리자였다고 생각하고 저는 고베어 2라운드 4픽 2라운드 1픽도 노려볼만 했을 텐데 4픽까지 밀렸다는 게 굉장히 좀 저의 약간 사심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고베어가 득점 빼고는 사실 웬만한 수비적인 스탯은 다 쌓아주는 선수거든요. 야투율도 높고 제투율도 조금 오락가락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60%대면 그냥 괜찮은 정도여서 득점이 좀 없는 거 빼면은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어서 2라운드 4픽으로 고베어 정도 좋았다. 이외에 만약에 이제 스윙맨을 뽑아보자면 스윙맨에서는 사실 건지 순서가 굉장히 많아요. 2라운드 11픽 미첼, 12픽 부커, 미들턴이 원래는 슈가 스포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스포 파포를 받았네요. 그래서 그렇고 잉그램도 지금 자이온 부상으로 인한 반사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도 미스도 약간 답이 정해져 있죠. 어빙이 2라운드 16픽으로 뽑혔어요. 사실 이거는 그 백신 관련된 이슈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래프트를 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롯데시리 리그에서는 어빙이 좀 더 늦게 뽑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빙이 지금 거의 무기한 결장? 어쩌면 시즌 자체를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잘 풀릴지 잘 예측이 안 됩니다. 네, 시몬스랑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설도 있었는데 그건 실제로 해봐야 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사실 2라운드 픽도 크게 뭐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냥 벤블리시 조금 높게 뽑혔다, 2라운드 3픽으로 좀 높게 뽑혔다 외에는 사실 나머지 픽들은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어빙이 걸리긴 했는데,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3라운드 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사실 2라운드까지는 대부분 컨셉을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1라운드에서 가드 뽑았으면 2라운드에 센터, 1라운드에 센터 뽑았으면 2라운드에서는 스윙맨이라든지 가드라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3라운드부터 조금씩 이제 컨셉이 이제 구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스나이스를 즉흥적으로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스픽부터 뽑자면, 일단은 저는 몇 명 보이긴 하네요. 네, 앤서니 에드워즈 이번에 프리시즌 때 정말 잘해주고 있었고요. 또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디온테 머레이도 꾸준히 잘 해주는 모습이었고, 제런 잭슨 주니어도 저는 항상 이 선수의 그 건강 문제 때문에 잘 뽑지 않았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스티븐 아담스와의 호흡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해서 이번 시즌에 좀 스텝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제 드래프트 리뷰할 때 제런 잭슨 주니어가 이번 시즌을 못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프리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 네, 좋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여기는 사실 나이스보다 미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홈즈가 3라운드 3픽으로 뽑혔어요. 롯데시리 리그에서는 좀 더 일찍 뽑혔는데 일단 증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제일런 브라운도 지금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아서 쉬고 있는데 아마 백신은 맞았겠죠. 네, 백신은 맞았다면 뭐 중증까지는 안 갔을 테니까 금방 복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벤 시몬스,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선수도 결국에는 지금 필라델피아로 복귀를 했는데 이번 시즌 굉장히 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빠르면 12월 중순 아니면 뭐 트레이드 데드라인 그때 기점으로 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 시몬스 입장에서는 스탯 측면에서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필라델피아에서도 별로 마음이 이제 많이 떠난 상태이다 보니까, 뭐 지난 시즌 하든 드라마와는 다르게 모리 단장은 굉장히 끈덕지게 지키는 타입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퍼를 제일 많이 들어보고 그 중에서 좋은 오퍼를 고를 거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라는 예측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할리버튼이 조금 높게 뽑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2년차 선수이기 때문에 소포머 징크스가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세크라멘토라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킹스라는 팀을 그렇게 믿는 타입이 아니어서 드래프트를 할 때도 킹스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뽑는 타입이어서, 할리버튼이 과연 2년차 징크스도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4라운드에서는 이제 조금 내려와서 이제 신인 픽도 좀 보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이스 픽으로는 봤을 때는 바렛이 17픽, 4라운드 17픽, 4라운드 18픽으로 디안젤로 러셀이 보이고, 뒤니티도 제가 리뷰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깠었죠. 이 선수의 이제 복귀 첫 시즌이다 보니까 몸 상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좀 날선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 프리시즌 경기만 봤을 때는 뒤니티도 해볼 만하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득점력은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또 스탯 쌓는 것도 괜찮았고, 판타지리그는 사실 뭐 팀 승리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개인 스탯이 훨씬 중요한 그 가치를 갖고 있는 리그이다 보니까 개인 스탯만 잘 쌓으면 사실 장땡이거든요. 그리고 아누노비는 제가 뽑아서 하는 얘기긴 한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4라운드 7픽을 뽑을 때 뭐 마땅한 선수가 없어서 그냥 노비로 뽑았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느낌이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미스가 여러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 르버트가 또 지금 허리 피로골절, 허리 쪽에 피로골절 생긴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잘못 처리했다가 진짜 시즌 아웃 될 수 있는 그런 미묘한 부상이어서, 뭐 큰 부상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굉장히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느낌이어서 정말 조심히 다뤄야 되는 그런 유리 청자 같은 느낌. 그래서 르버트를 뽑은 것도 저도 물론 로티쉘에서 르버트를 뽑아서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그때로 돌릴 수 있을 상황이 생긴다면 르버트를 안 뽑고 싶은 정도로 좀 픽이 아쉬웠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로버트 윌리엄스 3세도 물론 지난 시즌에 비해서 출전 시간이 늘긴 하겠지만은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좀 들어요. 확실히 이 선수도 공격력이 그렇게 화려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가자미 같은 선수이다 보니까 약간 좀 수비 스탯이나 경기력 쪽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라운드 픽으로는 좀 높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선수는 데릭 화이트, 데릭 화이트도 좀 걸리네요. 이 선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탯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선수인 것 같아서, 잘할 땐 잘해요. 뭐 30득점도 터지고 3점슛 막 7, 8개도 넣고 하는데, 또 안 터질 땐 또 그냥 아무런 스탯이 없다 보니까, 무록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뭐 4라운드 마지막 픽이어서 조금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4라운드도 좀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하게 됩니다. 5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5라운드에서도 이제 5라운드는 이제 주전 베스트 5가 딱 정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5라운드에서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무조건 드래프트를 할 때 포지션 밸런스를 먼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6라운드부터는 이제 선수 개개인의 측면, 또 카테고리에서 부족한 부분들 빼오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 5는 항상 무조건 잘 정해놔야 된다. 그래야지 팀의 토대가 잘 갖춰진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미스 앤 나이스를 뽑아보자면, 나이스로는 사실 마카넨이 생각보다 괜찮았다. 뭐 물론 시즌 초반이고 아직 시즌 개막도 안 했지만 프리시즌이지만, 이 선수도 좀 유리몸과여서 유리몸 이것만 좀 잘 버텨낸다면 클리블랜드에 굉장히 쏠쏠한 공격자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모블리도 물론 제가 아는 그 신인에 대한 스카우트 리포트를 제대로 이번 시즌에 안 챙겨봐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괜찮다. 뭐 전체 2픽이었던가요? 2픽으로 뽑혔는데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브룩스, 뭐 바로 미스로 넘어가자면, 브룩스가 또 다쳐서 지금 또 장기간 결장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4주에서 6주로 나왔는데, 이러면 시즌 몇 타임은 계속 못 나오는 거니까 지금 5라운드 6픽이 조금 날아간 상황이 됐고요. 또 코빙턴도 리뷰할 당시에도 조금 높게 뽑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는 사실 포틀랜드가 굉장히 위험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포틀랜드의 절대적인 지주가 그동안 릴라드였는데, 릴라드가 이번 시즌에도 만약에 포틀랜드가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나는 떠나겠다라는 그런 말을 암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잘하지 못하면 정말 포틀랜드가 또 다시 예전처럼 리툴링을 한번 또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면 코빙턴도 자리 보존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빙턴도 릴라드 그리고 포틀랜드라는 팀 성적에 맞춰서 이 선수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 이 선수도 사실 좀 기복이 굉장히 심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5라운드 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켐바 워커, 켐바 워커도 지금 프리시즌을 보긴 봤는데 선발로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샬럿의 에이스, 그리고 보스턴에서도 물론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스코어러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아이작도 사실 5라운드 15픽 좀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프리시즌에서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평가를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라운드로 넘어가 보자면요, 이제 6맨, 6라운드는 딱 이제 6맨, 그리고 좀 포텐셜 있는 그런 미완의 대기들을 뽑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6라운드부터 좀 잘 뽑아두면은 굉장히 팍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6라운드부터 8라운드까지는.
네, 그래서 6라운드 미스 앤 나이스를 한번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라운드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되는 선수들이 많이 뽑혔어요. 뭐 덩컨 로빈슨, 웬델 카터 주니어, 보얀, 포니는 좀 높았던 것 같고, 예, 브룩 로페즈도 그렇고, 네, 말릭 비즐리, 또 우브레, 네, 이런 좀 단골 멤버들이 좀 뭉쳐있는 느낌인데, 일단 나이스를 보자면, 네, 아까 말했듯이 말릭 비즐리, 네, 6라운드 13픽으로 뽑혔는데 6라운드 초반으로 뽑혀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네, 우브레도 이번에 샬럿으로 이적을 했는데 우브레도 조금만 적응을 하면 이제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NAW도 6라운드, 네, 로티시아 리그에서는 8라운드 뽑혔어요. 그래서 아직 좀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즌 초반에 좀 경험을 해보면 펠리컨스의 그 시즌 성적에 따라서 약간 좀 좌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잘못되면 진짜 바닥을 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펠리컨스가 프리시즌 경기력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NAW는 좀 지켜봐야 될 대상이고, 그러니까 이 NAW 개인 스탯의 문제가 아니고 펠리컨스라는 팀 자체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였고, 또 미스를 한번 뽑아보자면 샤딕 베이, 네, 6라운드 6픽인데 디트로이트의 포워드 스코어가 좀 많아가지고 베이도 물론 지금 잘 프리시즌에 잘 소화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시즌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길잖아요. 82경기나 되는 긴 싸움인데 베이가 과연 프리시즌을 이제 주점 스몰 포워드로 계속 자리 보존할 수 있을까? 그거를 어쨌든 증명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높게 뽑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미첼 로빈슨인데 제가 리뷰를 할 때마다 미첼 로빈슨은 과연 이번 시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미첼 로빈슨에 대한 얘기는 좀 간략하게 할게요. 수비형 센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탯을 쌓아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뉴욕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를 접어놨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안 하는 느낌이어서 6라운드도 조금 높았다. 물론 이름값에 비해 낮게 뽑히긴 했지만 그렇게 이름값이 막 높은 선수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 같았으면은 그냥 아담스, 무난하게 아담스를 뽑았을 것 같아요. 6라운드 14픽으로 뽑혔는데, 그리고 포니에도 조금 6라운드 5픽으로 뽑혔는데 높게 뽑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그냥 이건 내비셜인데 보얀을 노리고 있었는데 앞에서 채가니까 그만한 스윙맨을 찾다가 포니에를 데려가신 느낌이 들어요. 네.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은 충분히 뭐 스윙맨을 제외하면 다른 선수들도 데려갈 선수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뭐 트렌트 주니어, 말릭 비즐리, 또 마일스 브리지스. 네, 근데 포니에가 또 잔부상이 좀 있고 또 슈터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복이 좀 있어서 뉴욕에서 과연 그거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한 명 까먹었는데 웬델 카터 주니어 이번 시즌에 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선수도 잔부상이 좀 있는데 부상만 좀 안 당하면 정말 쏠쏠한 그런 센터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7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7라운드도 아까 말했듯이 6맨 구간이어서 이번 이 라운드에서 잘 뽑으면 정말 뭐 트레이드 카드로 잘 쓸 수도 있고 진짜 끝까지 들어가서 주전급으로 성장시킬 수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로, 네, 나이스로 히로가 딱 보이네요. 히로가 사실 지난 시즌에는 이제 2년차였고 또 1년차에 버블 그 코로나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그 파이널까지 다 치렀던 그 버블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어서 2년차에는 사실 좀 죽을 썼어요. 왜냐면 준비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많이 준비하지 못했고, 그래서 2년차에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래서 7라운드 9피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프리시즌 플레이만 보면은 충분히 이 선수도 3년차에 다시 날아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7라운드에서는 이제 장기 부상자들이 몇몇 뽑히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사실 장기 부상자 이제 헤드투헤드 리가 같은 경우에는 IR 플러스 슬롯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제 IR 플러스에서 플러스는 이제 그동안 IR은 장기 부상자들, 정말 인저드한 선수들만 넣을 수 있는 슬롯이었는데, 플러스는 게임 타임 디시전 그리고 아웃이라는 단기 부상, 그런 선수들도 넣고 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IR 슬롯을 고정적으로 하나 채워놓고 가는 게
결국에는 시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단기 부상자들을 빠르게 내리고 FA를 데려와서 쓰고 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이 좀 더 이득인데, 이 7라운드에서 이제 좀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이제 시즌 중반에 복귀할 거를 대비를 해서 IR로 데려가신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조금 미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로티쉐리 리그는 IR 플러스 슬롯이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장기 부상자들로 채우고 나머지 한 슬롯은 단기 부상자들로 채워서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HC 헤드투헤드 리그 같은 경우에는 슬롯이 하나이다 보니까 만약에 누가 하나 또 다치고 또 장기 부상을 끊어버리면 이 장기 부상자들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뛸 수 있는 선수들 중에서 미스를 한번 뽑아보자면 일단 페이버스, 네, 썬더로 이번에 이적을 했죠. 네, 페이버스가 사실 이제 유타로 다시 컴백하기 전에 펠리컨스에서 한 시즌을 쪘는데, 그때도 스탯이 좀 들쭉날쭉했었어요. 사실 뭐 물론 그때는 뭐 좀 과도기 측면이 있었는데, 썬더에서도 사실 그런 과도기를 맞을 확률이 꽤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시즌 호퍼드한테 그렇게 행동했던 모습을 보면은 시즌 중반에 셧다운 시킬 수도 있다, 셧아웃 시킬 수 있다. 이거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했을 때 얘기인데, 썬더도 워낙 픽이 많다 보니까 어떤 시즌 플랜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 또 언제든지 또 다시 탱킹을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페이버스를 정말 또 안 뛰게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고요. 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테이트, 네, 휴스턴의 테이트 선수도 아직 조금 7라운드에 뽑히기는 미미하지 않나 라는 생각했고, 넌도 있네요. 네, 켄드릭 넌도 레이커스가 워낙 지금 열심히 조직력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넌이 과연 뛰면서 이 백업 타임에 스코어링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르브론, AD, 웨스트브룩이 같이 뛰는데, 이 세 명 같이 뛰게 하면서 이제 로테이션 돌리려면, 네, 다른 백업 선수들이 손발 맞추고 득점하는데 열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넌도 지금 조금 높게 뽑혔다. 왜냐면 그냥 FA로 냅뒀다가 잘할 때 데려와서 쓰고 뭐 트레이드 카드로 쓰든 뭐 못하면 버리든 했었어야 했는데, 워낙 지금 득점할 선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레이커스의 스윙맨을 뽑는 거는 조금 이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8라운드로 넘어가 보자면 일단 미스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하치무라. 네, 8라운드 2픽으로 뽑았는데 이 선수도 지금 뭐 인종차별 이슈로 인한 우울증 그런 게 보여서 일단 결국에 워싱턴 캠프로 돌아오긴 했는데, 이게 또 시즌 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언제든지 이런 그런 인종차별적 발언은 어디서든 터질 수가 있는 이슈여가지고 참 안타깝죠. 네, 이 선수 일본 선수와 같은 아시아인인데 아직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언들이 그런 경기장에서 오고 간다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 근데 사실 제레미 린도 이제 NBA에서 몇 년 동안 꾸준히 뛰면서 결국에는 토론토에서 파이널 우승도 했었잖아요. 하치무라가 결국에는 견뎌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물론 하치무라도 워낙 사이즈도 좋고 또 유망한 선수인데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겨내야 하고 또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이스로 뽑긴 했지만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그런 미스 픽인 것 같고요. 일단 지켜봐야죠. 네, 나이스로는 사실 8라운드 캔버치. 네, 그래서 그 로티쉐리 리그는 이제 그 헤드투헤드는 1시간 2시간 만에 끝났는데 로티쉐리 리그는 한 일주일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캔버치의 가치가 떡상을 해버리는 바람에 옆리그에서, 그러니까 로티쉐리 리그에서는 캔버치가 6라운드 뽑혔어요.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 토론토가 또 누구였지? 그 부시에이가 또 좀 다쳐가지고 시작함도 없고, 버치가 결국엔 지금 주전으로 올라섰는데 이 8라운드 6픽이 과연 몇 라운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네, 이제 슬슬 이제 백업 이제 선수들이 많이 뽑히고 있는데, 저는 일단 미스픽으로는 베르탕스가 보이네요. 베르탕스가 정말 프리시즌에
정말 일관성 있게 못했어요. 네, 못해서 이러다가 진짜 백업자리도 뺏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해가지고 저는 시즌 초반에 답이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드랍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알드리지 네, 알드리지는 제가 이 선수 과연 뛸 수 있을까 했는데 뛰더라고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알드리지가 지난 시즌에 너무 갑작스럽게 은퇴를 해가지고 그때 좀 마음의 상처를 좀 입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허무하게 은퇴를 해버리니까. 네, 그랬는데 다행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또 나이스로 또 한 명을 뽑아보자면 데릭 로즈. 네, 데릭 로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알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떤 플레이를 해야지 팀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선수고, 또 감독도 티보드예요. 또 심지어. 그래서 워낙 이제 감독하고 그런 호흡도 좋고 감독이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선수도 다치지만 않는다면, 근데 이제 좀 연차가 좀 쌓이니까 자기도 이제 큰 부상은 최대한 피하는 방향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좋아서 나이스 픽으로 한번 뽑아왔습니다. 네, 9라운드 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9라운드 1픽부터 워렌이 있네요. 워렌도 아직 복귀 소식이 없는데, 네, 그렇고 패트릭 윌리엄스, 네, 다쳐가지고 좀 아쉽다 했는데 아직 젊어서 이제 빠르게 복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카멜로도 네, 레이커스에서 생각보다 영향력이 있다. 근데 다만 득점만 하고 있다. 네, 문제는 득점만 하고 있다는 거여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득점 필요한 팀한테 이거를 트레이드를 넘겨주는 방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나이스 픽으로는 드라기치. 네, 드라기치 괜찮은 것 같아요. 토론토에서 쏠쏠한 부분, 그러니까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잭 크라우더도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여긴 좀 나이스보다 미스픽이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포쿠셰프스키, 네, 제가 발음 굉장히 어려워했던 선수인데 프리시즌에 크게 보여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선수도 일단 주전으로 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바카는 또다시 허리 부상이 재발하는 바람에 지금 웬만한 팀들은 드랍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아쉽죠. 이바카도 정말 한때 리그를 호령했던 블락커였는데 허리로 인해 기량이 계속 퇴보하고 있다는 게, 네,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네, 나머지는 사실 지금 부상자들이 많아가지고 뽑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0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라운드는 잘 뽑은 선수, 그러니까 나이스 선수로는 스카티 번즈. 네, 1라운드 4피로 뽑혔는데 굉장히 빵빵 터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클렉스턴도 브루클린에서 이제 이 선수를 어떻게 키울까,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잘만 키운다면 네, 충분히 주전까지는 힘들더라도 준주전급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리뷰할 당시에는 클렉스턴을 왜 뽑냐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프리시즌 하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고, 조던풀이 있네요. 네, 조던풀이 제가 봤을 때 프리시즌, 네, 에서 굉장히 자기 능력 이상으로 좀 보여준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클레이 탐슨 돌아오기 전까지는 풀이 어떻게든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나머지는 사실 10라운드이다 보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루비오도 네, 클플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어시스트 생산 능력은 충분히 좋은 상황이어서 다만 야투율을 조금 끌어올려야겠죠. 그리고 미스로는 조시 하트, 제가 두 리그에서 10라운드를 뽑았는데 불안하네요. 네, 그 있잖아요, 이현중 선수와 같이 뛴 그 선수 이름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많이 FA로 데려가셨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선수도 1년차이고 주전급으로 올라서지 않는 한 하트가 어쨌든 좀 구력이 더 있으니까 시즌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하트가 결국엔 중용받은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작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트도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팀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라운드에서는 이렇게 그냥 좀 짤막하게 가볍게 그냥 이거는 그냥
10라운드까지 잘 뽑은 선수 그리고 못 뽑은 선수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로티쉐리 리그는 이거랑 조금 다른 그런 드래프트 표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서 또 비슷한 주제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